고요함이 가득한 새벽 옷이었습니다. 분당 정자동의 40평대 아파트 거실에는 미색의 간접 조명만이 은은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고은주 여사 68세는 늘 앉던 자리, 등받이가 푹신한 베이지색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태블릿 PC가 펼쳐져 있었고 화면에서는 뉴욕 증시의 마감 상황과 국내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이 무음으로 빠르게 스크롤되고 있었습니다. 고 여사는 30년간 서울 강남 부동산계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시세는 물론 금리의 흐름, 정책의 방향까지 꿰뚫어 보는 통찰력으로 수많은 고객들의 자산을 불려주었습니다. 은퇴한 지 3년이 지났지만 그녀의 습관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새벽 시간은 그녀의 삶에서 유일하게 고은주라는 이름으로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어슴푸레한 하늘 아래 이웃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태블릿을 내려놓고 따뜻한 유기농 커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쓴맛 뒤에 느껴지는 깊은 향처럼 그녀의 삶도 늘 쓴 노력 뒤에 오는 달콤한 성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달콤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제가 이룬 모든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옥죄어오는 족쇄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 집은 그녀가 남편과 함께 수십 년간 땀 흘려 마련한 보금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막내 아들 정우진 씨와 며느리 김세아 씨가 들어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집의 의미는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고 여사는 사랑하는 어머니라기보다는 25억 원씩가 아파트에 등기부 등본 그 자체였습니다. 벽시계가 6시를 가리키자 안방 쪽에서 서서히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며느리 김세아 씨가 주방으로 나왔습니다. 세아 씨는 40대 초반이었지만 마치 20대처럼 화려하고 트렌디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늘 최신형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세아 씨는 주방의 가장 밝은 조명 아래에 서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진열장에 놓인 값비싼 샐러드 재료들과 해외 직구한 유산균통을 꺼내 배열했습니다. 고 여사는 숨죽여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새벽 루틴을 소셜 미디어에 라이브로 중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은 클린하게 시작합니다. 제 이너 뷰티의 비결이죠. 어머니가 끓여주신 뜨거운 공국은 노인들의 루틴일 뿐이었습니다. 저의 삶에는 전혀 공감될 수 없는 콘텐츠였습니다. 세아 씨는 고
여사가 늘 새벽에 정성스럽게 끓여놓은 약차나 아침, 국에는 단 한 번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세계는 오직 팔로워와 좋아요가 인정해주는 화려하고 인스턴트적인 것으로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고 여사는 조용히 주방으로 가서 세아 씨의 동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그때 세아 씨가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세아 어머니, 아침부터 부지런하시네요. 저희 이제 곧 사이판 가족 워크숍 떠나는데 어머님은 푹 쉬고 계세요. 고운주 그래. 너희도 잘 다녀오렴. 며느리는 잠시 시선이 마주쳤을 뿐 다시 카메라 앵글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시선에는 고 여사에 대한 존중이나 사랑이 아닌 귀찮은 존재를 잠시 치워두고 싶은 안도감만이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친정 식구들과의 해외여행을 늘 가족 워크숍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이 워크숍의 모든 비용은 아들 우진 씨가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고 여사는 거실로 돌아와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7시가 넘자 아들 우진 씨가 나왔습니다. 우진 씨의 얼굴에는 만성적인 피로와 스트레스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회사 생활도 힘들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가정 경제에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거실 책상에 앉아 태블릿을 켰습니다. 고 여사는 우진 씨의 손가락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아들이 하는 일은 늘 똑같았습니다. 각종 은행 앱을 열어 잔고를 확인하고 카드 대금 상환일을 체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우진 씨는 주저하는 듯 하다가도 결국 한 앱을 열어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송금된 금액은 꽤 컸습니다. 고 여사는 그것이 며느리 세아 씨의 친정 부모님에게 보내는 생활 보조금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아 씨의 부모님은 사업 실패 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 짐이 고스란히 아들의 어깨에 지워져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착했습니다. 아니, 착하기만 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짐을 지고도 사위된 도리를 다한다며 끙끙 앓았습니다. 하지만 그 착함이 결국 어머니를 희생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우진 씨는 고 여사에게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초조해 보였습니다. 마치 큰 잘못을 앞둔 아이의 표정 같았습니다. 우진 엄마, 저 좀 보실래요? 다음 주에 은행에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대출 승인이 거의 났는데 은행에서 명의 이전이 확실해야 최종 승인 떨어진대요. 그는 명의 이전이라는 단어를 매우 자연스럽게 마치 옆 동네 마트 가는 길을 묻듯이 가볍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 여사의 귀에는
그 단어가 쇠망치처럼 무겁게 울렸습니다. 명예 이전. 그것은 이 25억 아파트가 더 이상 그녀의 노후 자산이 아닌 아들 부부의 하우스 푸어 대출을 위한 담보물이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명의를 넘기는 순간 그녀는 모든 경제적 주권을 상실하고 아들 부부에게 완전히 의존하는 진정한 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고 여사는 아들의 불안한 눈빛을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에서 분노하거나 소리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성격은 늘 냉철함과 절제를 미덕으로 삼았으니까요. 고운주 명예 이전이라. 그래, 내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다. 서두르지 말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꾸나.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커피가 식어 있었습니다. 이 집안의 모든 공기처럼 그녀의 마음도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아파트의 유일한 마스터 키를 쥐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자신은 그저 키를 넘겨줄 금융 ATM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고 여사는 아들의 명예 이전 요구를 들은 후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내부에서는 이미 격렬한 회의와 계산이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평생 습관대로 그녀는 감정 대신 팩트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부동산은 생물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의 마음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입니다. 제가 가진 이 아파트의 명의는 단순한 소유권이 아니라 제가 가진 마지막 협상 카드였습니다. 이 카드를 허무하게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분위기는 묘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며느리 세아 씨는 테이블 위에서 사이판 여행 가이드북을 펼쳐놓고 숙소와 관광 명소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우진 씨가 앉아 묵묵히 스테이크를 썰고 있었습니다. 세아 어머니, 저희 부모님 이번에 모시고 가는 리조트가 강남에서 핫한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가는 곳이래요. 사진도 정말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세아 씨의 관심은 오직 친정 부모님과 자신의 콘텐츠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고 여사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단 한 번도 그녀에게 어머니도 함께 가시겠어요? 라는 질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며느리는 그녀의 존재를 계산해서 제외하고 있었습니다. 고운주 그래, 좋겠구나. 내 부모님께서도 기뻐하시겠지. 우진 물론이죠, 엄마. 장인어른 요즘 건강이 좀 안 좋으시거든요. 이번에 제대로 힐링시켜 드려야죠. 힐링.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고 여사의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매일 아들 부부의 눈치를 보며 소파에 앉아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정작 힐링이 필요한 사람은 자신이었지만 아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장인어른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우진 씨는 고 여사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각종 대출 관련 서류와 금융상품 안내서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우진 씨는 긴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진 엄마, 사실 명예 이전이 단순히 대출 때문만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하우스 푸어 상태예요. 제가 처가 대출 보증까지 서준 게 있어서 월급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이 집 명의를 저희에게 넘겨주시면 이걸 담보로 훨씬 낮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숨통을 트이게 할 수 있습니다. 아들은 마침내 자신의 경제적 취약성을 모두 드러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지만 고 여사는 그 간절함이 자신에 대한 걱정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은주, 그래. 내가 힘들다는 것은 알겠다. 하지만 내가 서준 보증은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지. 왜 내가 평생 모은 자산으로 내 빚을 갚아주어야 하니? 우진 엄마, 그래도 제가 막내잖아요. 형들처럼 저는 이 집에서 살고 있잖아요. 엄마가 이 집을 저희에게 물려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고은주, 약속은 했었지. 하지만 약속은 내가 성숙한 가장이 되어 나를 책임질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너는 나를 책임지기는커녕 나를 금융적 짐으로 만들고 있지 않니? 고 여사는 자신의 말투가 너무 날카롭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그녀는 이성적으로 아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아들의 눈빛은 이미 어머니의 자산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녀의 말에 반박하지 않고 다시 한번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우진 엄마, 이 서류에 사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어머니 노후 자금은 저희가 따로 생활비로 매달 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평생 이 집에서 모시겠습니다. 평생 모시겠다는 말이 고 여사에게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지난 3년간 그녀를 투명 인간 취급했던 이들이 명의를 이전받은 후에는 과연 어떤 태도를 보일지 그녀는 부동산 베테랑으로서 너무나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돈의 냉정함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고은주, 내 마음은 알겠다. 이 서류는 내가 보관했다가 내가 사이판에 다녀온 후에 다시 이야기하자꾸나. 중요한 결정이니 신중해야지. 고 여사는 서류를 받아들고 방을 나왔습니다. 아들은 안도하는 표정이었고 며느리 세아 씨는 거실에서
그녀를 향해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마치 임무 완료를 기다리는 병사 같았습니다. 그날 밤 고 여사는 자신의 침실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녀는 서랍 깊은 곳에 넣어두었던 등기부 등본을 꺼내 조심스럽게 만져보았습니다. 종이 한 장에 불과했지만 이것이 바로 그녀의 주권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빚을 갚아주는 ATM이 아닙니다. 저는 이 아파트의 마스터 키를 쥐고 있는 자산가입니다. 그리고 자산가는 위기의 순간에 가장 효과적인 레버리지 지렛대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녀는 며칠 전 받은 경도 인지장애 진단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시간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사이판 가족 워크숍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그녀에게 주어진 결전의 날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서 아파트 명의를 지켜내는 소극적인 방어 대신 아파트를 처분하여 노후를 현금화하는 공격적인 계획이 치밀하게 구축되기 시작했습니다. 고은주 여사의 계획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간과의 싸움이자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그녀가 명예 이전을 거부하고 아들 부부의 금융적 압박 속에서 소외된 삶을 이어갔더라면 결국 그녀는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제가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을 때 오히려 마음이 정리되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자식들에게 의존하는 노후 대신 존엄한 독립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며칠 전 그녀는 단골 대학병원 신경과 진료실에서 진단 결과를 들었습니다. 의사는 그녀의 오랜 경력과 지적 활동 덕분에 진행 속도가 느릴 것이라고 말했지만 중요한 결정은 정신이 온전할 때 하십시오. 라고 조언했습니다. 그 말이 그녀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고 여사는 그날 오후부터 바로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신뢰하는 동료이자 지금은 대형 부동산 컨설팅을 하는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은주 김 실장, 나 은주야. 급한 매물 하나 내놓으려네. 김 실장 어머니,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로요? 혹시 그 분당 정자동 아파트 말씀이십니까? 고은주 그래. 현금 즉시 매수 조건으로 초급매 처리할 걸세. 시세보다 2억 낮춰서 23억에 내놓게. 김 실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파트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아는 그녀가 2억을 포기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김 실장 어머니, 2억이나 낮추시면 안 됩니다. 너무 아깝습니다. 고은주 아니네.
나는 시간과 안전을 사는 걸세. 시간은 돈보다 귀한 것이네. 매각 명부는 아들 우진이 갑자기 해외 발령이 나서 급하게 처분하는 것으로 꾸미게. 그리고 조건은 일주일 이내 잔금으로 걸게. 고 여사의 단호한 지시에 김 실장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판단이 곧 법이었던 과거의 카리스마가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이틀 만에 현금 일시불 매수 조건을 가진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계약금은 즉시 입금되었습니다. 계약일은 아들 부부의 사이판 워크숍 출국 다음 날인 화요일로 잡혔습니다. 고 여사는 자신의 새로운 거처를 정하는 일에도 철저했습니다. 그녀는 대치동 학원가 인근에 새로 지어진 시니어 전용 원룸텔을 계약했습니다. 이곳은 24시간 간병인 호출 시스템과 응급 상황 발생 시 빠른 의료 접근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명예 이전을 압박했던 곳, 바로 그 강남 한복판에서 저는 그들의 도움 없이 완벽한 독립을 쟁취할 계획이었습니다. 남은 현금 23억이면 이 원룸텔에서 20년을 살아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원룸텔의 계약서와 잔금 관련 서류를 자신의 방 금고에 보관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아들 부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워크숍 준비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출국 전날 밤, 며느리 세아 씨가 캐리어를 끌고 고 여사의 방 문 앞에 섰습니다. 세아 어머니, 저희 짐 다 쌌어요. 화요일 새벽 4시에 나갈 거니까 주무세요. 그리고 배달 앱 사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까요? 혼자 계실 때 밥 꼭 잘 챙겨 드셔야 해요. 세아 씨의 말투에는 어머니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할 노인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자리를 비웠을 때 어머니가 굶거나 쓰러지지는 않을까 하는 형식적인 의무감만 느껴졌습니다. 고은주 걱정 마라. 나는 내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란다. 너희들 없이도 아주 잘 지낼 수 있어. 세아, 하하, 그럼 다행이네요. 그럼 명예 이전 서류는 저희가 다녀와서 바로 처리할게요. 어머니, 편안히 계세요. 며느리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섰습니다. 고 여사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의 너희 역할은 끝났다. 너희는 스스로 일어서야 할 때다. 화요일 새벽 4시, 우진 씨와 세아 씨가 현관문을 나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캐리어를 끄는 소리, 마지막으로 문이 잠기는 소리가 고요한 아파트를 가로질렀습니다. 고 여사는 침대에서 일어나 조용히 창가로 향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탄 택시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카운트다운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김 실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십시장금 처리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30년간의 전문성과 경도 인지장애라는 냉정한 현실이 그녀에게 극도의 용기와 침착함을 부여했습니다. 고은주 여사는 이제 아파트의 마스터키를 사용해 자신의 인생과 자식들의 미래를 위한 마지막 레버리지를 당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고은주 여사 68세는 분당 정자동 아파트의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들 부부가 떠난 후에 고요함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요함 속에는 25억 원짜리 아파트의 소유권이 넘어가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고 여사의 앞에는 흰색 와이셔츠 차림의 젊은 법무사와 그녀의 오랜 동료이자 이 매매를 중개한 김 실장 50대 후반이 앉아 있었습니다. 매수자인 현금 자산가 박 씨 40대 후반은 이미 계약서에 사인을 마치고 잔금 이체 확인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혹시라도 마음 바꾸실 일은 없으시지요? 이 아파트는 지금 초급매 조건이라 다시 잡기 어렵습니다. 김 실장이 염려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고 여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고은주 김 실장,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네. 돈의 흐름을 알지 않나? 내 결정이 가장 현명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 실장 네. 그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다만 자녀분들께서는 이 일을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이 아닌지 고은주 알리지 않았네. 그리고 알 필요도 없네. 이 집의 명의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노후 자금을 지키는 것뿐이네. 그들이 나를 책임지려 하지 않았듯이 나도 더 이상 그들에게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무사가 최종 이체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고 여사는 태블릿을 들어 자신의 계좌로 잔금 23억 원이 정확히 입금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23억 원. 평생의 땀과 노동이 집약된 금액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그녀에게 자유와 독립을 의미했습니다. 법무사가 잔금 확인증과 새로운 명의자의 등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 실장이 고 여사에게 아파트 현관 키와 리모컨을 넘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 실장 어머니, 이제 열쇠를 박 매수자님께 넘겨주셔야 합니다. 고 여사는 손에 쥐고 있던 현관 키 세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의 문을 열어왔던 금속 덩어리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 새 아들을 키워냈던 시간,
그리고 막내 아들이 이 집에서 결혼하며 보냈던 1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운주 참으로 야속한 물건이로군요. 정이 많이 든 집입니다. 하지만 인연은 여기까지인 모양입니다. 그녀는 열쇠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정우진의 어머니라는 역할에서 벗어나 다시 자산가 고운주로 완전히 복귀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후회 대신 강렬한 결단력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의 결정은 단순한 재산 처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주권 선언이었습니다. 자식들의 부채와 소외로부터 저를 해방시키는 마지막 레버리지였습니다. 김 실장은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고 여사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녀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계약이 완료된 후 고 여사는 거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법무사와 김 실장 그리고 매수자는 이미 새로운 명의의 집을 떠났습니다. 텅 빈 거실에는 낯선 고요함이 감돌았습니다. 3년 동안 아들 부부의 잔소리와 며느리의 차령, 소음으로 채워져 있던 공간이 이제는 진정한 침묵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고 여사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가장 먼저 침대 밑에 넣어두었던 여행용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그녀의 짐은 단출했습니다. 몇 벌의 옷, 그리고 평생의 삶이 담긴 작은 사진첩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짐이 이렇게 적다는 사실에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이 큰 집을 채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삶의 무게는 저 캐리어 하나에도 미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이 집의 주인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삶을 위한 무상관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캐리어를 끌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에는 며느리가 떠나기 전 여행 후 돌아와서 먹을 것이라며 사놓은 비싼 수입, 식자재들과 유기농 채소들이 가득했습니다. 고 여사는 그 식자재들을 모두 꺼내어 정리했습니다. 고운주 이 식자재들은 이제 이 집의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몫입니다. 저에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필요한 최소한의 식재료만 남기고 나머지는 깔끔하게 정리하여 이웃집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세아 씨가 가장 아끼던 인스타용 명품 커피 머신을 발견했습니다. 며느리가 고 여사에게 커피 한 잔을 타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고 여사는 커피 머신을 조심스럽게 감싸 포장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짐이 아니라 며느리에게 돌려주어야 할 물건이었습니다. 고운주 저는 그들에게 재산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소유물은 돌려주어야지요. 이것이 마지막 정리입니다. 오후 2시, 고 여사는 이사를 위해 잠시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 부부가 명예 이전을 압박했던 곳, 바로 서울 강남 대치동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꿈꾸던 강남에서 그들의 도움 없이 자신의 독립적인 노후를 시작할 참이었습니다. 그녀가 계약한 곳은 대치동 학원가 인근의 신축 시니어 전용 원룸텔이었습니다. 24시간 간병인 호출 시스템과 응급 상황, 발생 시 5분 이내에 대형 병원에 도착할 수 있는 접근성을 갖춘 곳이었습니다. 그녀의 경도 인지장애 진단에 대비한 완벽한 안전장치였습니다. 원룸텔의 계약 담당자는 그녀의 계약 조건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담당자 어머니, 정말 혼자 오신 것이 맞으십니까?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현금 일시불 계약은 처음입니다. 자제분들께서도 안 오시고 고은주 저는 혼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고은주라는 이름으로 온전히 혼자 살 것입니다. 이곳에서 제가 가진 노후 자금은 충분히 풍족하고 안전하게 저를 지켜줄 것입니다. 원룸텔의 방은 10평 남짓으로 작았지만 창밖으로는 활기찬 대치동 거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30년간 부동산 흐름을 읽어왔던 그녀에게 이 거리는 에너지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돌아와서 아파트 거실에 앉아 마지막 밤을 맞았습니다. 아들 부부는 사이판에서 즐거운 워크숍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침묵을 명예 이전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로 해석했을 것입니다. 고은주 아들아, 며느라,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너희가 얻으려 했던 것은 돈이었고 너희가 잃은 것은 존중과 가족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의 무게는 25억보다 무거울 것입니다. 고 여사는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현금 23억 원이 든 통장과 새로운 원룸텔의 마스터 키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레버리지는 성공적으로 당겨졌습니다. 수요일 오전, 고은주 여사는 이른 아침부터 이사를 시작했습니다. 짐이 단출했기에 이사는 반나절 만에 끝이 났습니다. 분당 정자동의 40평대 아파트는 텅 비었고 그녀의 손에 남은 것은 깨끗하게 비워진 공간의 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보금자리인 대치동 시니어 원룸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모든 것이 그녀의 취향대로 그녀의 필요에 맞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활기찬 젊은이들과 고급 승용차들이 오가는 강남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고 여사는 가져온 사진첩을 꺼내
가장 먼저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의 사진, 그리고 새 아들이 어린 시절 환하게 웃고 있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모두가 이 집을 우리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고은주, 저는 가족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저는 투명 인간으로 살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명예 이전이라는 압박 속에서 저는 저의 존엄성을 지키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켜서 자신의 은행 계좌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23억 원. 이 돈은 그녀에게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남은 생을 자식들에게 짐지우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를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이 돈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불려나갈 계획이었습니다. 고은주, 저는 공인중개사입니다. 돈을 굴리는 것이 저의 본능입니다. 경도 인지장애가 시작되기 전에 저는 이 돈을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시니어 대상 금융 설계에 집중했습니다. 남은 자금을 인플레이션 방어에 강한 자산에 분산하고 매월 간병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설계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복잡한 계산 속에서 더욱 명민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수신자는 김 실장이었습니다. 김 실장 어머니, 매수자가 아파트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공식적으로 중개를 완료했다는 문자를 보내도 되겠습니까? 고은주, 그래, 김 실장. 수고했네. 이제 나는 공식적으로 이 아파트와는 인연이 끝났네. 모든 서류 절차를 완료하기에. 김 실장과의 통화를 마친 후 고 여사는 휴대폰을 조용히 무음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 우진과 며느리 세아가 사이판에서 돌아오는 금요일 새벽 폭풍이 시작될 것임을, 그들이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었음을 확인하는 순간 모든 것이 터져 나올 것이었습니다. 고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대치동 거리에는 학원 가방을 맨 학생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에너지와 활기는 그녀에게 낯설면서도 새로운 활력을 주었습니다. 고은주, 이곳에서 저는 다시 시작합니다. 정우진 엄마가 아닌 고은주라는 이름으로. 아들아, 며느라, 너희는 너희가 가진 모든 자존심과 안일함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너희에게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교육이고 가장 비싼 가르침이 될 것이다. 그녀는 소파에 기대앉아 평온한 표정으로 다시 태블릿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주간 경제 전망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곧 마주할 가족 간의 격렬한 갈등 대신 미래의 자산 설계에 다시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닥칠 폭풍을 예견하면서도 그녀의 마음은 놀라울 만큼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마침내 아들 부부가 귀국하는 순간 그들의 절규와 저의 단호한 선언이 충돌하는 절정의 순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돈을 잃은 자의 절규와 주권을 되찾은 어머니의 마지막 일갈입니다. 금요일 새벽 4시 30분 인천국제공항 귀국장 사이판발 비행기에서 내린 승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정우진 C40대 초반과 김세아 C40대 초반 부부도 그 무리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피로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여행은 예정대로 6박 7일이 아니었습니다. 3박 4일 만에 급하게 귀국했습니다. 세아, 오빠, 정말 엄마가 그럴 리 없죠? 김 실장이 잘못 말했을 거예요. 그냥 농담이셨겠지. 우진 나도 믿기지 않아. 아파트 명의가 바뀌었다니. 농담이겠지. 엄마가 우리에게 말도 없이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어. 하지만 이 불길함은 뭘까? 귀국 당일 세아 씨의 친정 어머니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분당 아파트에 웬 부동산 중개업자와 낯선 사람이 드나들더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김 실장에게 연락했으나 그는 은주 어머니의 지시로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을 말해줄 수 없다는 기계적인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우진 씨는 그때부터 불안감에 휩싸여 여행 일정을 취소하고 급히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택시를 타고 분당 정자동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왠지 모를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집이었던 곳이 이제는 낯선 타인의 영역처럼 보였습니다. 현관 앞에 멈춰선 우진 씨는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잉 삐잉 비밀번호가 맞지 않는다는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우진 씨는 식은땀을 흘리며 어머니가 쓰는 예전 비밀번호와 가족 공동 비밀번호까지 시도했습니다. 결과는 모두 똑같았습니다. 우진 세아, 안 돼. 비밀번호가 바뀌었어. 말도 안 돼. 세아 오빠, 다시 해봐요. 혹시 엄마가 실수하신 거 아니야? 엄마한테 전화해봐요. 빨리. 세아 씨는 흥분하여 현관문을 주먹으로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안에 계세요? 문 좀 열어보세요.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진 씨는 억지로 흥분을 가라앉히고 스마트폰을 꺼내 어머니 고은주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무음 상태였는지 받지 않았습니다.
우진 씨는 몇 번이고 반복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진 엄마, 제발 받아주세요. 무슨 일인지 설명이라도 해주셔야죠. 저희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계속된 시도 끝에 마침내 수화기 너머에서 고은주 여사의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은주 수화기 너머 무슨 일로 전화를 했니? 사이판 워크숍은 잘 마쳤어야지. 우진 엄마, 지금 그게 중요해요? 현관 비밀번호가 왜 안 맞습니까? 집이 이상해요. 엄마 정말 농담하시는 거 아니죠? 김 실장이 집 명의가 바뀌었다고. 고은주 수화기 너머 농담이 아니다. 그 집 내가 팔았다. 이제 내 집이 아니니까 비밀번호가 안 맞는 게 당연하지. 우진 뭐라고요? 팔아요? 엄마, 지금 제정신이세요? 25억짜리 아파트를 저희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진 씨는 귀국장에서 울부짖던 그 새벽처럼 이성을 잃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며느리 세아 씨는 우진 씨의 어깨를 잡고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세아 어머니, 어떻게 저희에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살았잖아요. 저희한테 말씀이라도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고은주 수화기 너머 모시고 살았다고? 너희는 나를 금융 ATM으로 취급했습니다. 나는 이 집의 하숙생이었고 너희는 나를 투명 인간 취급했습니다. 너희가 나 빼고 명예 이전을 결정했듯이 나도 너희 빼고 이 집의 소유권을 결정했습니다. 고 여사의 목소리에는 단호함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이 상황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이자 유일한 경제적 안전망이었던 25억짜리 아파트가 어머니의 단 한마디로 공중 분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우진 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느리 세아 씨는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그들의 절규는 엘리베이터 홀을 가득 메웠습니다. 고 여사는 전화 너머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고은주 수화기 너머 울부짖지 마라. 이 상황이 너희의 무관심이 빚어낸 결과임을 인정해야지. 너희는 왜 내가 이 집 명의를 너희에게 순순히 넘겨주리라 확신했니? 우진 엄마,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저희가 엄마께 소홀했던 거 인정해요. 하지만 이 집은 우리 집이잖아요. 이걸 팔아버리시면 저희는 이제 어디서 살아야 합니까? 당장 대출 상환은 어떻게 하라고요? 고은주 수화기 넘어 너희가 대출을 막기 위해 내게 명예 이전을 요구했을 때 너희는 내가 어디서 살지 고민했니?
너희는 내가 남은 노후를 어떻게 보낼지 걱정했니? 너희에게 나는 오직 돈을 줄 존재였을 뿐이야. 고 여사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절제되었지만 그 속에는 3년 동안 삭혀왔던 서운함과 배신감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새아 어머니, 저희가 비록 불찰은 있었지만 어머니를 강남 대치동 원룸텔로 보내실 정도로 잘못했나요? 저희 부모님까지 워크숍 접고 돌아오셨는데 저희 얼굴을 어떻게 보라고요? 며느리 세아 씨는 자신의 처가 부모님을 끌어들이며 감정에 호소했습니다. 이 순간에도 그녀의 최우선 가치는 친정 부모님에게 비칠 자신의 체면이었습니다. 고운주 수학이 넘어 너희는 처가를 워크숍이랍시고 모시고 해외에 나갔지. 나에게는 배달 앱이나 시켜 먹고 푹 쉬라고 했고, 너희가 그토록 헌신한 처가라면 너희에게 잠시 몸을 의탁할 곳 정도는 되어줄 것입니다. 그동안 너희가 심은 것을 이제 너희가 거두어야지. 이 말에 우진 씨는 전율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동, 모든 무신경함이 어머니의 치밀한 감시 하에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단순히 화를 낸 것이 아니라 냉정한 계산과 통찰을 바탕으로 그들의 이기적인 행동에 대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한 것입니다. 우진 엄마, 제가 너무 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발 계약 취소해 주십시오. 제가 당장 명의 이전 요구를 철회하고 엄마를 위해 살겠습니다. 고운주 수학이 너무 늦었다. 계약은 이미 완료되었고 잔금까지 치러졌다. 너희가 사이판에 있을 동안 나는 내 노후 자금을 현금화하여 나의 주권을 확보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정우진의 엄마가 아닌 독립적인 자산가 고운주로 살겠습니다. 고 여사의 말은 더 이상 타협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우진 씨는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망과 함께 어머니의 행동에서 느껴지는 압도적인 단호함에 대한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우진 엄마, 대체 왜 저희에게 이런 극한의 방법을 쓰셨습니까? 저희를 미워하십니까? 고운주 수학이 너무 미워하지 않는다. 미움은 감정의 낭비입니다. 다만 너희가 진정한 어른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고 스스로 독립하여 사는 법을 배우렴.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비싼 가르침이다. 고 여사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학이 너머의 침묵은 우진 부부에게 무겁고 냉정한 현실을 통보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 서울 강남의 한복판에서 갈 곳 없는 하우스 푸어로 전락한 것입니다. 전화가 끊긴 후 아파트 현관 앞은
싸늘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우진 씨는 멍하니 현관문에 기대 서 있었고 세아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캐리어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그들의 화려했던 사이판 워크숍은 최악의 악몽으로 끝났습니다. 우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엄마가 정말 우리를 버렸어. 세아 오빠, 우리 이제 어떻게 해? 당장 어디서 지내야 해? 명예 이전만 했으면 이럴 일은 없었잖아. 세아 씨는 끝까지 명예 이전 실패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어머니의 자산에 갇혀 있었습니다. 우진 씨는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그는 다시 어머니에게 전화했으나 휴대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그는 큰형과 둘째 형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그들 역시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사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어머니의 계획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 침묵을 지키기로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우진세아, 일단 여기서 이러고 있을 수 없어. 이웃 사람들이 볼 거야. 당장 짐이라도 챙겨야 해. 세아 짐은 어떻게 챙겨? 비밀번호가 안 맞는데. 오빠, 나 친정 갈래. 아버지,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야겠어. 이 모든 게 다 이 아파트 때문이야. 결국 우진 부부는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꼼짝없이 짐이 담긴 캐리어만 남긴 채 택시를 잡아 처가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이제 자신들의 집이 아닌 의지할 곳이 되어버린 친정 부모님의 집이었습니다. 한편 대치동 원룸텔. 고은주 여사는 작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 부부의 절규가 섞인 통화를 들은 후 깊은 고독감을 느꼈습니다. 미움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들이 가장 힘든 순간에 나를 원망하는 것을 듣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용서를 빌거나 자책할 시간이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경도, 인지장애 진단은 그녀에게 앞으로 나아갈 것만을 명령했습니다. 고 여사는 태블릿을 켰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익숙한 유튜브 아이콘을 눌렀습니다. 그녀는 부동산 중개사 시절부터 관심이 많았던 시니어 재테크와 노후 독립 관련 콘텐츠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돈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내 지혜가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아니, 내 존재 자체가 콘텐츠가 되어야 한다. 고 여사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강남 부동산의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녀는 돈의 흐름을 읽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능력은 나이에 구애받지 않는 그녀만의 무형 자산이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메모장에 펜을 들었습니다. 경도 인지장애를 가진 68세 자산가의 현실. 자식들의 명예 이전 압박이라는 현실적 위기. 현금 23억 원을 지켜낸 역발상. 그녀는 자신의 인생 위기를 콘텐츠로 전환하는 아이디어를 구상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 시대 자식, 리스크에 시달리는 수많은 시니어들에게 깊은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고은주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은 무능한 자들의 사치입니다. 나는 이 위기를 나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 것입니다. 아들 부부는 자립을 배우고 나는 독립적인 삶을 개척할 것입니다. 그녀는 메모장 맨 위에 굵은 글씨로 채널명을 적었습니다. 고은주의 노후 레버리지. 그녀의 표정은 피곤했지만 눈빛은 다시 한번 냉철한 전문가의 광채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부부의 절망이 그녀에게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희망의 단서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지혜와 용기를 걸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것입니다. 토요일 아침, 고은주 여사 68세는 대치동 원룸텔의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방은 10평 남짓했지만 모든 것이 새롭고 깨끗했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 분당 아파트에서 느꼈던 답답한 소외감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사색의 흔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버린 것이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버린 것은 정우진 엄마라는 저를 올가매던 낡은 역할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오롯이 저의 남은 시간을 위한 독립적인 자산가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태블릿 PC를 켜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유튜브 채널 개설이었습니다. 그녀의 경도 인지장애 진단은 그녀에게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녀의 지혜와 경험을 기록하고 공유하며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채널명은 고은주의 노후 레버리지였습니다. 첫 번째 영상의 주제는 명확했습니다. 당신의 노후 자산, 자식에게 영끌하지 마세요. 고 여사는 카메라 앞에서 단정하게 앉았습니다. 30년간 수많은 고객과 협상하며 다져진 그녀의 카리스마는 작은 화면에서도 강렬하게 느껴졌습니다. 고은주 카메라를 향해 안녕하십니까? 68세 은퇴 공인중개사 고은주입니다. 저는 최근 저의 유일한 자산을 현금화했습니다.
저의 자식들이 명예 이전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저는 어머니가 아닌 빚을 갚아줄 금융 ATM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기대는 것은 가장 위험한 투자입니다. 가장 확실한 효도는 내 자산은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절제된 감정으로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절규 대신 경고를, 눈물 대신 지혜를 전달했습니다. 이 영상은 이 시대 수많은 시니어들의 현실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분당 아파트에서 약 30km 떨어진 처가. 정우진 씨 부부는 처가에서 눈칫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세아 씨의 부모님은 사위가 호화로운 사이판 여행을 시켜주었다며 칭찬했지만 고작 3박 4일 만에 여행을 접고 돌아온 이유를 듣고는 당황했습니다. 장모 세아에게 아니 집을 팔아? 시어머니가 제정신이시니? 우진이 명의로 돌려주기로 해놓고 왜 갑자기? 우리가 너희 집 마련해 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우진 장모님 죄송합니다. 일단 급하게 월세 원룸이라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곧 자립할게요. 우진 씨는 처가에 얹혀 사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늘 효자인 척했지만 이제는 처가에서도 능력 없는 사위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행동이 단순히 복수가 아니라 그가 가진 모든 안일함에 대한 징벌임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우진 부부는 처가 근처에 작은 월세 원룸을 얻어 나왔습니다. 40평대 아파트에 살던 그들에게 10평 남짓한 원룸은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짐을 정리하던 우진 씨는 자신의 손으로 짐을 나르는 노동의 무게를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우진세야, 우리 이제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엄마가 차려주신 밥상, 엄마가 해주신 모든 노동이 이렇게 귀한 것인 줄 몰랐어. 세아 오빠, 나도 몰랐어요. 빨래, 청소, 반찬, 다 돈 주고 사야 하는 일이라는 걸. 하지만 너무 원망스러워. 엄마가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잖아요. 두 사람은 절망 속에서 겨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텅 빈 좁은 방 안에서 그들은 비로소 독립과 노동의 냉정한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들에게 던져준 가장 비싼 가르침이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월세 원룸에서의 생활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며느리 김세아 씨는 그동안 인플루언서 생활을 하며 주방에서 칼을 잡아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세아 오빠, 나 된장찌개 레시피가 기억이 안 나. 멸치 육수는 어떻게 내야 해? 엄마가 해주신 건 늘 냄새도 안 나고 맛있었는데. 우진, 나도 몰라. 엄마는 늘 뚝딱뚝딱 해주셨잖아.
우리가 끓이면 왜 이 맛이 안 나지? 싱겁거나 너무 짜거나 둘 중 하나야. 두 사람은 매일 식사 준비와 빨래, 청소 문제로 다퉜습니다. 특히 세아 씨는 인스타에 올릴 화려한 새벽 루틴 대신 곰팡이 핀 주방 싱크대를 청소하고 쌓인 빨래를 돌려야 했습니다. 그녀의 인플루언서 콘텐츠는 이제 현실 주부 콘텐츠로 바뀌어야 했습니다. 우진세아, 우리 엄마가 30년 동안 이 모든 걸 공짜로 해주셨던 거잖아. 우리는 그 노동에 대해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 우진 씨는 매일같이 어머니에게 전화했지만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답답함과 죄책감에 시달리던 그는 문득 어머니가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고 진정한 관계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의 휴대폰 번호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진 문자 메시지 엄마, 저 우진이에요. 아직도 화나 계신 거 압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밥은 꼭 잘 챙겨 드시고 계시죠? 엄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 맛이 너무 그리워요. 마이너스 우진 올림. 이 문자는 돈이나 명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단순한 안부와 그리움만이 담긴 메시지였습니다. 우진 씨는 그 문자를 보내는데 30분이나 걸렸습니다. 대치동 원룸텔. 고은주 여사는 휴대폰으로 수많은 스팸 문자와 알림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아들의 문자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은주 나레이션 며칠 동안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왔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돈과 원망만이 가득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문자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의 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 여사는 문자를 읽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된장찌개 레시피를 묻는다는 것은 그들이 비로소 어머니의 노동을 인정하고 스스로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다는 작은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아직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자립의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한편 고 여사가 개설한 유튜브 채널 고은주의 노후 레버리지는 개설 일주일 만에 폭발적인 반응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시니어 커뮤니티에서 ATM 어머니의 역습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퍼져나갔습니다. 나레이션고 여사의 채널은 수많은 시니어들의 공감과 대리만족을 얻었습니다. 자식에게 헌신했지만 결국 금융 ATM 취급을 받는 수많은 어머니들에게 고 여사는 용기와 지혜를 전하는 멘토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돈을 지킴으로써 자신의 존엄성을 지켜냈습니다. 고 여사는 댓글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사적인 분노가 아닌 사회적 메시지가 되어 수많은 시니어들의 삶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도 인지장애가 진전되기 전에 이 선한 영향력을 최대한 넓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월세 원룸에서 우진 씨는 주말 대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청소기를 돌리던 그는 문득 태블릿 PC를 켜고 경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요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돈의 흐름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지역 시니어 커뮤니티 게시판에 낯선 제목의 영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ATM 어머니의 마지막 레버리지 68세 자산가의 주권 선언. 우진 씨는 호기심 반, 불안감 반으로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단정하게 앉은 자신의 어머니, 고은주 여사가 있었습니다. 고은주 유튜브 영상 저는 강남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에게 저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저의 노동에는 무관심했지만 저의 등기부 등본에는 집착했습니다. 저는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고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집을 팔아 제 노후 자금을 지키고 그들에게 자립이라는 가장 비싼 교육을 선물했습니다. 우진 씨는 영상을 보는 내내 얼굴이 붉어졌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말하는 투명 인간의 삶, 금융, ATM 취급의 현실이 바로 자신과 며느리의 행동이었음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미움이 아닌 시간과의 싸움 속에서 자식들을 구원하기 위해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우진 나레이션 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서 저는 어머니의 깊은 외로움과 고통을 느꼈습니다. 명예 이전을 요구했던 제가 얼마나 어리고 어리석었는지. 저는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진 씨는 그 자리에서 어머니의 채널을 구독했습니다. 그의 구독은 채널의 구독자 1호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영상이 자신만을 위한 사적인 분노가 아니라 사회적 메시지가 되었음을 깨닫고 어머니의 삶과 지혜를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어머니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진 문자 메시지 엄마. 영상을 봤습니다.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을 잃은 것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정한 어른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가 저희에게 가장 비싼 가르침을 주셨어요. 저희는 이제 엄마를 금융 ATM이 아닌 위대한 자산가로 존경합니다. 저희가 엄마의 새로운 채널 운영을 돕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마이너스 아들 우진 드림. 대치동 원룸텔. 고은주 여사는 아들의 문자를 읽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잔잔한 눈물이 고였습니다. 돈이나 집에 대한 언급 없이 깨달음과 존경이 담긴 진심이었습니다. 그녀가 3년 동안 원했던 바로 그 진정한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짧고 간결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은주 문자 메시지 그래, 우진아. 나도 너희가 보고 싶다. 이것은 3년 만에 어머니가 아들에게 보낸 가장 따뜻하고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이 작은 답장 하나로 그들 사이에 가로놓였던 두꺼운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진 씨는 어머니의 답장을 받고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제 어머니의 조언을 받아 자립과 회복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물리적인 집은 사라졌지만 그들은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라는 집을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레이션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단서였습니다. 어머니의 냉정한 레버리지는 아들을 어른으로 만들었고 아들의 진심은 어머니의 외로움을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어머니가 고백하는 마지막 선물과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따뜻한 결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일요일 오후 대치동 원룸텔에서 고은주 여사 68세는 태블릿 PC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아들 정우진 씨가 어머니의 유튜브 채널 영상 편집을 위해 진지하게 프로그램을 다루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진 씨는 어머니의 구독자 1호를 넘어 이제는 채널의 비공식 PD 역할을 자처하고 있었습니다. 나레이션 어머니의 냉정한 결단은 아들을 잃는 대신 파트너를 얻게 했습니다. 우진 씨는 더 이상 어머니의 자산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지혜와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우진 씨는 매일 저녁 퇴근 후 원룸텔 근처 카페에서 어머니와 만나 채널 콘텐츠 기획회의를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의 만성적인 피로 대신 능동적인 삶의 활력이 되돌아와 있었습니다. 우진 엄마, 이번 영상은 상속 대신 현금 증여가 답이다로 가시죠. 반응이 폭발적일 겁니다. 댓글에 다들 어머니의 냉철함에 무릎 꿇었다고 난리예요. 고은주 냉철함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었지. 하지만 내 아이디어가 좋구나. 편집에 내 얼굴은 넣지 마라. 아직은 고은주만의 콘텐츠로 가야 한다. 우진 네, 물론입니다. 어머니의 카리스마가 핵심이니까요. 그들의 대화에는 이전의 어색함이나 금융적인 압박 대신 존중과 협력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지혜는 아들의 기술과 만나
시너지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며느리 김세아 씨에게도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월세 원룸에서 살림의 무게를 절감한 세아 씨는 더 이상 인플루언서의 화려한 삶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블로그에 어머니의 유튜브 채널을 홍보하고 시니어들에게 유용한 살림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고 여사의 원룸텔 문 앞에 작은 보온 도시락이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 세트와 함께 며느리의 손글씨가 담긴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 세아의 글씨 어머니, 지영이에요. 주말에 어머니가 즐겨 드시던 된장찌개를 끓여봤어요. 멸치 육수를 내고 두부를 으깨서 넣었는데 아직 어머니 맛은 안 나네요. 레시피 알려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맛있게 끓여서 찾아뵐게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보고 싶어요. 마이너스 세아 드림. 고 여사는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된장찌개는 간이 조금 짰고 두부는 너무 많이 으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설픔 속에서 며느리의 진심과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고은주 나레이션. 그동안 제가 며느리에게 받은 것은 형식적인 안부와 사치스러운 요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며느리의 가장 진솔한 노동의 결과물을 받았습니다. 짜고 싱거운 된장찌개였지만 저에게는 가장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고 여사는 곧바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은주 세아야. 찌개 잘 받았다. 짰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맛이더구나. 고맙다. 세아 수학이 넘어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죄송했는지 몰라요. 이제야 어머니가 저희에게 얼마나 귀한 분이셨는지 깨달았습니다. 고은주 늦지 않았다. 너희가 스스로 살림을 꾸리고 남에게 의지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가장 귀하다. 다음에는 두부를 으깨지 말고 깍둑썰기 해보렴. 그리고 육수에 마늘을 한 숟가락만 넣어라. 세아 수학이 넘어 네. 어머니, 다음에는 꼭 성공할게요. 고 여사는 며느리의 밝고 희망찬 목소리를 들으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레버리지는 성공적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지렛대가 된 것입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수직적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선배와 후배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우는 수평적인 관계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고은주 여사는 우진 씨, 세아 씨와 함께 대치동 근처의 한적한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집을 판 이후 이렇게 세 사람이 함께 야외에 나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세아 씨는
어머니의 팔짱을 끼고 우진 씨는 어머니의 보폭에 맞춰 천천히 걸었습니다. 우진 엄마, 요즘 얼굴이 정말 편안해 보이세요. 저희 때문에 마음고생 심하셨죠. 이제 채널도 잘 되니 정말 다행입니다. 고은주 고생은 너희들이 했지. 좁은 원룸에서 스스로 살림을 꾸려나가야 했으니. 하지만 너희는 자립을 배웠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다. 잠시 후 벤치에 앉은 고 여사는 아들 부부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마지막 진실을 이야기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고은주, 우진아, 세아야. 너희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 내가 왜 그토록 급하게 집을 팔아야 했는지, 왜 너희의 명예 이전 요구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는지. 두 사람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우진 씨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진 엄마, 말씀하세요. 저희는 이제 어떤 진실이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두 저희 잘못이었습니다. 고은주, 나는 작년에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매의 초기 단계였지요. 고 여사의 말에 우진 씨와 세아 씨는 동시에 충격으로 몸이 굳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세아 어머니, 그게 정말이세요? 왜 저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세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진 엄마, 그러면 집을 팔았던 것도 저희가 아니라 병 때문이었습니까? 고은주, 아니다. 병은 이유의 30%였습니다. 나머지 70%는 너희 때문이었습니다. 너희가 명예 이전을 요구했을 때 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신이 흐려지는 순간 이 집은 너희의 빚을 갚는데 모두 쓰일 것이다. 그리고 나는 갈 곳 없는 짐이 될 것이다. 나레이션 어머니의 고백은 충격이자 가장 큰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유한한 시간을 자식들의 성숙을 위한 교육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고은주, 나는 너희에게 동정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병 때문에 잘해주는 척하는 가짜 효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깨닫고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집을 팔아 너희를 강제로 자립시켰습니다.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비싸고 가장 의미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진 씨는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진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심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저희를 위해 가장 고독하고 힘든 싸움을 혼자 하셨군요. 저희가 엄마의 마지막 레버리지를 성공시켰습니다.
이제 저희가 엄마를 책임지겠습니다. 다시 저희 집으로 돌아오세요. 고운주 아니다. 나는 이대로가 좋다. 너희가 나를 존중하고 너희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것. 그것이 나에게는 최고의 치료제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마지막 선물을 헛되이 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고 여사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안도감과 진정한 사랑만이 가득했습니다. 극적인 반전이 아닌 진심이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6개월 후, 고은주 여사는 여전히 대치동 원룸텔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채널 고은주의 노후 레버리지는 10만 구독자를 넘기며 시니어 재테크 분야의 독보적인 멘토로 자리 잡았습니다. 나레이션 고은주 여사는 자식들의 도움 없이도 경제적, 사회적 주권을 확고히 지켜냈습니다. 그녀는 이 시대 시니어들이 짊어진 무거운 짐을 스스로 내려놓는 방법을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우진 씨와 세아 씨는 월세 원룸에서 열심히 자립하고 있었습니다. 우진 씨는 어머니의 조언대로 대출 문제의 일부를 해결했고, 세아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건강한 살림 노하우를 공유하며 작지만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친정 부모님에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우진 부부는 원룸텔로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명예 이전이나 돈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드리고 함께 산책을 하며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세아, 어머니, 이번에 저희가 제주도로 가족여행 가려고 계획했어요. 물론 저희 부부끼리만 가는 거고요. 가서 어머니께 드릴 예쁜 바닷가 영상을 잔뜩 찍어 올게요. 고은주, 이제야 너희들이 어른이 되었구나. 너희들만의 시간을 가지렴. 나는 원룸텔에서 충분히 평안하다. 우진 엄마, 농담이 아닙니다. 다음 달에는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3대가 함께 여행 가겠습니다. 엄마가 가고 싶으신 곳으로요. 예전에 저희가 거절했던 그 여행, 이제 저희가 제대로 계획할게요. 우진 씨는 진심으로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 그에게 가장 큰 깨달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고 여사는 아들의 진심이 담긴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은주, 그래. 너희가 마련한 여행이라면 내가 기꺼이 따라가마. 하지만 멀리 가지 말자꾸나. 나는 너희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 나레이션 물리적인 집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라는
가장 견고한 집을 지어 올렸습니다. 어머니의 치밀한 계획과 희생은 자식들의 성숙을 이끌어냈고 자식들의 존중은 어머니에게 가장 존엄한 노년을 선사했습니다. 고운주 여사는 창밖으로 보이는 대치동의 불빛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경도 인지장애가 진전되더라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지혜와 용기는 이미 세상에 기록되었고 그녀의 아들은 진정한 효도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고운주 나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되찾았고 존중하는 가족을 얻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결말은 없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삶의 마스터키를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자식들의 노후 레버리지가 아닌 당신 자신의 가장 위대한 자산입니다. 나레이션 세상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고운주 여사처럼 자신의 존엄을 지키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운주의 노후 레버리지가 전하는 마지막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감사합니다.